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다가 복음을 말기 암 환우분들에게 더 잘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의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것이, 이분을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저만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분을 모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계신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저희 병원에 오기 시작하시더니만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약 7만 번 이상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번 이상 환자를 돌보다가 보게 된 동성애 문제를 오늘 여기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를 드리자면,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으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주로 환자를 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가운데 초등학생도 학생들이 볼 때 조금 이렇게 동성애가 워낙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때문에 조금 놀랄 만한 것도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시청 지도는 하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를 전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인간의 몸에는 절대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후천적으로 학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동성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가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씀하신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것입니다. 이분은 청양고추,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충남 청양이 산 중턱에 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입니다.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조차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아이에게 이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접근을 해서 너 아저씨랑 다락방에 가서 소꿉놀이 하자 하고 다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학문을 이용한 동성 성폭행을 홍석천 초등학교 4학년 때 당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성폭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았는데, 가해자가 어른이라 무섭고 그리고 내가 당한 건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홍석천 씨가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문화나 동성애 법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 있지도 않은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끼리 서로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잭디라는 동성애 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분홍색 앱이 랭킹 3등밖에 안 됩니다. 1등, 2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저 3등 앱에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GPS 기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키면은 내 위치를 딱 잡는 것처럼 이 앱이 내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랭킹 3등 앱이 400명이면 랭킹 1등이면 도대체 몇 명이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로줄로 다 공개를 해서 제가 교육자료를 쓸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 양쪽 하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것만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로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는데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왜 동성애 앱에 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를 클릭해서 소개를 열어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할 목적으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자신의 항공 상태까지 떳떳이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과 몸을 팔고 성인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쪽에 보시면은 남색 S라고 돼 있죠. 이 앱이 바로 딕소라는 앱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 회사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남색 바탕을 현재는 빨간색으로 바꿨지만 모양은 똑같습니다. 빨간색 S 2개면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이니까 동성애자들의 카톡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방금 보신 이런 앱이 만약에 어떤 학생 핸드폰에 깔려 있다. 그러면 100%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오잖아요. 기도 가운데 한 번쯤은 핸드폰을 선생님들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는 친구들은 100%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미리 교회에 다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셔서 이 PPT를 다 받아가시면 되세요. 왜 이렇게까지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두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오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분들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됐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옮았고 나머지는 남자친구 애인한테 옮았습니다. 즉 남자한테 옮았다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깜짝 놀라서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가 에이즈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에이즈를 숨기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언뜻 빼도 결혼 정년기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자매님들도 더러더러 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고백을 하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앱이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한번 앱에 들어가서 볼게요. 갑자기 10m, 20m 찍히면은 오늘 이 자리 성실교회 오신 분 중에도 누구 한 분 이제 있는 거죠. 나왔나 안 나왔나 이따 목사님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이 7월 달에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올해도 한다고 그래요. 7월 1일 날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이쪽을 쭉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성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정말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 교과서는 동성애자들의 질병 이렇게 기술을 안 하고 MSM의 질병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MSM이 뭐냐면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 성행위를 맺는 남자를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사실 동성애자라는 정의는 뭐냐면요. 동성 간 성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행위자죠. 의수가 얼마나 되냐면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 절대 소수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항상 선두가 진행되는데 맨 앞에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싹 벗겨서 재단 위의 재물처럼 사람 재물이죠. 올려놓고 그 옆에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패션을 놓고 보시면 옷, 신발 모두 다 새까맣게 맞춰 신었습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절대 한 번만 가보시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축제, 문화축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7월 1일 날 을지로 2가 서울 중구 그리고 시청 앞 쭉 이 퍼레이드가 간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시민들을 향해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인권 침해당하는 얼굴이 아니었고 이분들에게 이유 없이 물총을 때려 맞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이 침해당하는 얼굴로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이 조금 깜짝 놀랄 게 있으니까 우리 애기들은 눈을 좀 가려주세요. 그런데 막상 별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3.2라고 넘어갑니다. 3.2를 넘어갑니다. 서울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사진이에요. 엉덩이가 뻥 뚫린 저 팬티가 일명 동성애 항문 팬티입니다. 동성애 항문 팬티를 입고 서울 광장에서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로 보여주고 있는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인데 서울 광장은 시청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시청역에서 내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 남자의 엉덩이 항문을 무조건 봐야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남자는 왜 보여주냐? 보여줘야지만 자신의 인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왜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니냐면은 아까 보신 스마트폰 게이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꾹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말풍선이라고 해서 카톡을 주고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미터 떨어진 1층 남자 화장실을 딱 정한 다음에 야 만나자. 그래서 만나면은 바로 바지를 벗지 않고 팬티만 살짝 내리고 신속하게 항문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예 이렇게 평소에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남자 동성애자들이 입고 다닌다라는 거죠. 오늘 수요일 벤지 모르고 입고 온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변화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던 남자인데 인도를 보십시오. 당연히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던 이 남성 동성애자가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4명 정도 있는 것, 일반 여성들입니다. 서울 시민들입니다. 보더니만 갑자기 그 여자들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팬티 보십시오. 남성의 중요 부위라고 할까요? 다 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한테 가까이 못 오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옷을 벗고 여자한테 가까이만 가도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께서 이 놀란 여성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놀라서 왜 못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경찰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소수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일까요?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지금은 성소수자로 뉴스가 단어가 다 바뀌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고 우리가 그 언어 계략에 속고 있다는 거죠.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동성애는 하나일 따름인 거죠. 잘생긴 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신부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라고 끝이 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 성애자인 거죠. 동물 성애자는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이신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이 조금 끔찍하니까 우리 애들은 3일 할 테니까 눈을 가려주세요.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인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1968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나만 인정한 줄 알았는데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강제로 인정하게 된 결과가 돼서 그해 바로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말았어요. 1968년 동성애 문제없다. 사회적 합의를 독일이 이루자마자 수간 합법화가 돼서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겼는데 독일 전역에 그 순간부터 동물 매춘업소가 생깁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남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업소에 있는 동물들과 성행위를 맺는 업소인데 이 개가 바로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 항문이 개가 다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새벽마다 죽은 개가 독일 주택가에 나뒹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가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남의 사진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의 동성애 파고를 막지 못하면 이런 업소가 그해 대한민국에 생길 것이고 그해부터 이런 죽은 개 시체가 여러분 교회 앞을 새벽마다 나뒹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 파고를 막고 복음의 순전함을 지킬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행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행위를 맺다가 사진이 찍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은혜 받겠다고 새벽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 차로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를 보시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의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합니다.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할 줄 아는 언어만 12개인 천재였는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드셨다가 너무 시체를 사랑하게 되니까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사시면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천으로 똘똘똘 온몸을 감고 얼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얼굴에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으셨다가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시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아들 교수 집에 띵동 하고 문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됐는데 시체 성애자이죠. 스웨덴이 농사가 안 되는 언 땅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산업 강국이 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산업 강국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 자유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그 자유당이 쉽게 말하면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 같은데요. 그곳에서 어떤 법안까지 청년 당원들이 만들었냐면은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을 합법으로 하자라는 시체성의 합법화 법안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나만 열리면 나머지가 뒤따라 다 열린다는 것이 서구 기독교 국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요 서구 기독교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동성애를 막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거를 설명 못 드리고 나중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동물과 성행위를 하면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동성애자 축제까지 떳떳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동물 성애는 어떠냐? 미국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C급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결코. 나중에 말이랑 동성애를 하다가 말이랑 동성애를 했다는 것은 이 남자가 순말에게 자신의 학문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말과 동성애를 하다가 학문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가 나면서 미국 검찰이 추적 조사해 보니까 동물과 성행위를 맺는 남자들이 바로 곧 아동 성폭행범들이었어요. 그래서 동물 성애자들을 미국이 왜 중범죄로 처벌하냐면은 동물 성행위 때 적발해서 감옥에 넣어야지만 아동 성폭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성애, 아동 성폭행, 동물 수간 이게 성소수자의 세계죠. 다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지 단일 종목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결국 두루두루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물이랑 성행위를 해도 합법입니다. 미국은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동물성애는 중범죄. 한국은 동성애도 합법, 동물성애도 합법.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애자들이 협회까지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물성애자 협회를 캡처한 사진인데 저 조그만 빨간색 박스가 한 남성의원의 자기소개인데 정말 끔찍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울 애기들. 이라고 하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 생식기에서 피가 뚝뚝뚝 바닥에 떨어진 걸 바로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반동성애 운동,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동성애 운동에 부족하지만 쓰시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쓰임 받는 거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뭐를 막는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를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막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이런 행동은 반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반대다. 내려주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소 500만 원 묻습니다. 최소 500. 그럼 최소만 가지고 볼게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소수자 단체는 소송인단 1000명을 이틀 만에 구성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퀴어 축제 사진 보셨잖아요. 1000명 뽑는 건 금방 합니다. 이틀이면 합니다. 소송인단 1000명을 미리 구성을 했다가 만약에 제가 성실교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성소단체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딱 본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00명이 소송이 들어옵니다. 500만 원 최소 금액으로 들어올 거예요. 500만 원이 1000명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손든 분들은 성소수자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50억씩 다 내셔야 돼요. 저도 50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50억 있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물 성애자 혹은 기계 성애자를 반대하는 순간 50억을 내야 되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제 신사참배랑 똑같은 겁니다. 강제로 신사참배를 안 하면 재산을 빼앗고 고문을 했던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다시 이 땅에 부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사참배에 맞서서 목숨을 버리고 복음 가운데 항거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덕진이라고 회장님이 자기 이름 떳떳하게 인터넷에 벌써 다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고, 위에 보시면 올해 단체 수간은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체 수간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그게 단체 수간입니다. 모텔을 빌려서 동물들 수십 마리 끌고 들어가서 단체로 그런 악행을 벌이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나라 더 이상 성소수자 차별 안 하는 국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행사를 하냐라고 말하는 건강한 시민들에게 50억씩을 물려서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거죠. 악법을 막겠다고 우리가 나섰다는 거죠. 강아지는 종류별로 마련됐습니다 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맨 위에 곽덕진 회장이 다시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동물 성애자도 어린 개들 좋아하고 어린 개들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까지 건드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와까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성령의 권세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바란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하는 주장이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한다는 점이 무서운 점인데, 이 남성은 다행히 일찍 조기 발견되셔서 왼쪽만 다 싹 마비가 돼서 왼쪽 편 마비가 됐고 오른쪽은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더 이상 집에서 못 살고 저희 병원 같은 에이즈 요양시설에 입원하게 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당시 연령이 몇 살이냐? 이제는 다시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여러분 중에 41세 이상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이상이라 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손 드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 그리고 교회에 감사. 우리도 젊은 날에 만약에 예수를 몰랐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동성애 유혹에 빠졌으면은 방금 손 드신 분들이 이 시간 계실 분은 이 성실교회가 아니고 에이즈 요양병원에서 최고 몸 좋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엉덩이를 보십시오.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로 엉덩이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남자가 젊었을 때 꿈꿨을 자신의 미래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보세요. 새까맣잖아요. 이 사람도 40대 초반입니다. 이러려고 이 사람이 대학 나왔습니까? 아니 이러려고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면요, 동성애를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는 절대 동성애를 안 할 거니까 절대 에이즈 바이러스가 내 주변에는 오지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는 점이죠. 일형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형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동성애 A전자가 썼던 것을 내가 쓰면 바로 에이즈 감염 돼버리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A전자분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로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다음에 휴지로 못 닦습니다. 그래서 비데를 쓰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버려야 돼요. 이 휴지로는 피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드라이로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5분 이상 비데를 쓰게 되는데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신 채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고대서 쓰게 되시면 방금 묻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항문을 조준사격 때려 맞추니까 굉장히 에이즈 감염 우려가 높은데 일반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문 질환, 즉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절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 쓰면 안 됩니다. 치질, 치열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으면 체내로 바로 진입해요. 그런데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대중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어떤 분이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기다렸다 곧이어 쓰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중 화장실 쓰고 나오신 분 얼굴 한번 쓱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딱 보니까 한 남성이 귀에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끼가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오셔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시는데 2시간이 안 걸립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회진을 놓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계셨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들이 항문 성행위를 하고 계신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따진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동성 성행위를 하시니까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하단 20cm를 잘라서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어요.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인데 오늘처럼 아주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 좁은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에서 이 두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지 말아라고 소리를 팍 질러도 계속 동성을 하시니까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남자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1968년도에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자의 48%가 동성 성행위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23%가 1000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500명 1000명 이상이랑 동성애를 하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성중독입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갑니다.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름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시켜요.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만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럼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토끼라고 암호만 적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직접 전화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는 보건소로 오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보건소로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저 일주일 뒤에 토끼인데 피 뽑았는데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아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보건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면서 아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을 봤으니까 제 얼굴을 기억하잖아요.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통해서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확인해서 아무도 그 사람이 에이즈인 것을 몰라야 된다. 그리고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이버의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사연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나는 100% 에이즈 걸렸다. 그런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를 받아야겠는데 나는 맨 밑에 빨간 줄이죠. 밤이 오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 보건소 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나타나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을 거 아니냐, 관리할 거 아니냐. 난 그게 싫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답변이 뭐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이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답변이 위 같은 답변인데 당신이 에이즈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 아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됩니다가 대한민국 답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남자들이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질문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맞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행위를 맺는 순간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100% 밖으로 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는 순간 대변이 나오니까 동성애를 못하는 거죠. 그럼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거는 악한 마귀가 준 그런 계략인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제 강의를 미리 인터넷 같은 데서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센조이가 뭔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는 100% 이거 다 알고 이제 일반인은 모르고 자 센조이가 뭐냐? 남자들이 동성애하러 호텔 모텔에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래요. 그럼 이 헤드면 돌리면 빠지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조금 심합니다. 심하니까 애들 3, 2, 1 할 테니까 눈 가려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항문에 방금 보신 그 샤워기 쇠줄을 팍 하고 집어넣어서 20cm 이상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저렇게 쇠줄이 공중부양이 딱 걸려버려요. 이 사진은 20대 초반의 동성애자가 본인의 센조이 장면을 자랑할 목적으로 올로 줄로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걸 제가 캡처했는데 네모 반듯한 저 판은 제가 친 거예요. 왜냐면 모자이크를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물론 자랑할 목적으로 올렸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판은 제가 교육용 자료니까 쳤어요. 자, 그런데 물을 틉니다. 그러면 샤워기 물이 확 들어가는 거죠. 더 이상 대장에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꽉 채우면 저 쇠줄을 뺍니다. 빼면은 목표 지점은 보시는 양변기입니다. 양변기로 정말 100m 뛰기를 막 뜁니다. 왜냐하면 대장에 물이 차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대변을 밖으로 확 분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 대변기로 도착을 못하고 대부분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대변을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하수구로 집어넣으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아파트를 전세 월세로 빌려주시면 욕실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되시죠. 이거를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장 청소가 100% 돼서 동성애 한 번 합니다. 이거는 동성애 단체에서 정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센조이 5번 한 후에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까? 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낮에는 마치 럭셔리한 사람인 것처럼 애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의 CEO 팀쿡이라는 사람도 본인 동성애자라고 마치 자기가 막 고급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낮에는 강연도 다니고 기업 회장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분들의 밤 생활은 어떨까요? 밤에 오면 밤마다 더러운 화장실에서 저렇게 쭈그리고 항문에다가 호수 꽂고 물 넣어가지고 세척을 하는 게 이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게 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은 저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샤워기들을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한 순간 이분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요새는 엠폭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엠폭스까지 다 뒤집어 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를 입에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엠폭스까지 다 집어 먹는데 문제가 뭐냐? 이런 센조이라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오염만 된 호텔이나 모텔은 전국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청년한테 정말 어떻게 너 이렇게 사니?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친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 악한 영에 확 이 올가미가 씌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냥 마약 중독 비슷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만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런 자괴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를 한번 안 해보고 살고 싶겠죠. 이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생활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성중독이 끊어지고 동성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할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청년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동성애 단체가 우리를 소송합니다. 왜? 아니 동성애가 죄야? 왜 네가 전도를 해가지고 동성애를 끊으라고 그래? 동성애가 나쁘다고 너는 지금 비판을 했잖아? 하고 전도자에게 50억을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평생 동성애를 끊게 할 유일한 기회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달받을 기회를.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법입니까 이게?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동성애자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꼭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본인의 궁금증을 올렸는데 중2면 아직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모르는 이 학생의 비밀스러운 삶이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센조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센조할 때 엄마한테 걸리면 제가 큰일 나니까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들을 막 돌리는데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잘 돌아갈까요?를 질문을 올렸습니다. 중2가. 그러니까 밑에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은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라고 답변을 달렸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센조를 한다는 것은 100% 학문 성행위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면은 고무장갑 끼고 샤워기를 싹 돌려가지고 센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고무장갑을 벗고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살며시 나가서 동성애를 하고 오겠죠. 엄마한테는 뭐 학원 간다, 도서관 간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동성애하고 온 거죠. 그럼 엄마께서는 그 고무장갑을 그대로 끼시고 방금 이게 무슨 일에 쓰였는지도 모른 채 깍두기도 버무리시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이 집 가족들은 다 이 동성애 병균을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즈, 엠폭스, A형 간염 할 거 없이 동성애자에게 유발한 이런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일반인에게도 유포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계의 정설로 굳어졌어요. 두 번째,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학문으로 성행위를 하면 통증이 심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행위 할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없앴느냐, 이게 정말 저는 이건 악한 영이 준 거라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피스팅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피스팅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킵니다. 그래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확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를 해도 항문이 안 아프겠지만 문제가 뭡니까?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서 대장의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힘있게 수축해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리는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 있으니까 계속 변을 밑으로 싸는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돼서 동성애자들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몸을 이렇게 스스로 장애자로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피스팅 월드라는 다음 카페까지 결성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확장시켜주실 분 찾습니다. 이런 광고죠. 이게 바로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공개 구인 광고를 동성애자들은 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동성애자 인구가 남자 동성애자 60만 명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인들은 1000만 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60만 명한테 우리가 지금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위험하게 한국 교회의 현재 제2의 신사참배처럼 아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수만 봐도 훨씬 더 많은데 한번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각성을 한번 제가 말해보자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60만 명 소수긴 한데 이 친구들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피스팅까지 한, 즉 죽을 각오를 한번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거 하다가 나도 죽어도 좋으니까 동성애자로 살겠다라고 한번 피스팅까지 했던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에이즈 걸릴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죽을 각오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60만 명은 수는 적어도 죽을 각오를 한 60만.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계에는 죽을 각오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는 순교 영성이 있습니다. 순교 영성이. 그런데 한국 교회 과연
순교 영성으로 무장된 60만 명이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우리가 지금 벼랑 끝까지 몰렸거든요. 동성애 단체한테.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순교 영성으로 무장된 60만 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하지만 저는 절대 실망 안 합니다. 왜?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부를 듯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틀림없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깊은 영성이 회복이 되고 동성애를 막은 세계 유일 기독교 강국이 돼서 다음 세계의 선교와 기독교의 이 등불이 한국에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한 다음에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네이버에 올리니까 여러분, 만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보내면 뭐합니까? 얘가 동성애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얘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발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꼭 동성애 유혹이 혹시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일 간단한 게 아까 말씀드린 앱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앱 있는 거. 그런 앱이 깔려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제발 기도하고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이란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성적 지향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에 일제히 붙어있던 것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할 때 꼭 아프게 고문을 같이 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을 SM이라고 불러요. 섭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그러고,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다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 후에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문제의 남성과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지만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아냐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 남자 아이를 찾고 있는데, 이 전봇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정 초등학교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노리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우는 사자처럼 숲을 속에 엎드려서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누가 틱톡 아이디 8780한테 연락을 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있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인데,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만 180입니다. 굉장히 건장한 학생이라 야, 이거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한번 내가 만나나 보자 해서 호기심에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수갑을 딱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수갑 채워도 내가 남자고 내가 누군데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기구가 쇠젓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동성애자들이 쓰는 성고문 기구입니다.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그래요. 요도는 소변 보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 갑자기 저거를 팍 집어넣더니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 요도풀이라는 동성애 성고문 기구를 어디서 파느냐? 네이버에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들에서 일제히 19,000원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팔고 있습니다. 19,000원에 택배비 2,500원 내면 21,500원 내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우리가 간섭이 심하고 제약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정부의 행정력을 쓸 때가 아니고 이런 거를 막아야죠. 이런 걸 막아야죠. 이거 하나로 동성애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남학생 요도를 다 이루고 다니면 확실하게 2차, 3차 세균계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일선의 의사가 이런 거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저한테 50억을 물리겠다? 아니 여러분,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이 보건적으로도 절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먹는데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되고, 다만 이 에이즈 알약을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만 시켜줍니다. 30년은 효과를 보는데 30년 뒤에는 약에 내성이 생겨서 죽어버려요. 그래도 30년을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 약을 잘 잡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기셔서 이분이 이 에이즈 알약을 드셔야 되니까 서울에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과장님께 제가 직접 문자를 드려서 제가 환자 한 분 보낼 테니까 환자가 한 달 동안 과장님 처방을 받고 에이즈 알약을 드셨을 때
병원에 낼 환자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자를 드려보니까 답이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낼 돈은 60만 원입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면 그중에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을 받는 거죠. 그런데 10%인 60만 원 낸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제출하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줍니다. 즉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약을 드시다가 몸이 조금 아프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유수 대학병원에 바로 입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몸 아플 때 대학병원 가기 어렵죠? 왜? 입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파도 우리 못 갑니다.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팍팍 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병원 입원하면 치료비, 입원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입원하게 되면 몸이 조금 불편하니까 간병사를 쓰게 됩니다. 요새 간병사님 하루 일당이 9만 원입니다. 9만 원 최소.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돌보려면요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넘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님 임금까지도 100% 추가로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를 못 믿겠다. 난 무조건 서울대, 연대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값이 들겠죠? 그 왕복 비행값과 교통비까지도 추가로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합니다. 다 부담합니다. 그뿐 아니라 병원에 안 계시고 만약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댁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보면 인간은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집에 계시면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직접 배달해드리고 빨래 청소까지 해드려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사장들도 이런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의 보훈 대상자들보다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린 분들을 훨씬 더 귀하게 대접하지. 누가 저한테 대접 좀 해주세요. 난 모르겠으니까. 난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환자가 별다른 예방 노력이 없는데도 지난 15년 동안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가만히 둬도 에이즈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생겼는데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4조를 초과한 첫 해였고 산술적으로 작년에 얼마 사회적 비용이 추산이 되냐면은 작년은 9조 돌파입니다. 9조 돌파. 여러분 왜 뉴스는 이런 건 얘기 안 합니까? 맨날 동성애 인권만 얘기하면서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국가고 미국의 동성애 인권이 발달된 것 같아도 에이즈 걸리면 치료비 본인이 냅니다. 국가가 대줄 생각을 안 해요. 왜? 네가 좋아가지고 동성애한테 에이즈 걸리는데 왜 국가가 대주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생각이. 우리나라만 다 대줍니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고 해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막 시동을 거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고가의 성전환 수술을 받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싹 고칩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값과 고가의 수술 비용의 80% 이상을 평생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실 거예요? 심지어 다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지난 대선 때 공약을 어떤 거를 발표하셨냐면은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이죠. 그리고 은행 직원,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던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는 그런 거는 너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멀쩡한 청년들도 취직하려고 요새 은행 들어가려면 100대 1입니다. 공무원 되려면 고시입니다. 고시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취직하려고 일부러 동성애를 하게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이 30%를 뽑으니까. 아니 여러분 국가 정책으로 동성애를 양성하는 거는 안 되죠. 복지를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취직까지 시켜줍니까? 취직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소리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 목소리를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야지만 또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수에랑 앞에 서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든 우리의 목소리를 죽으면 죽으라고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군을 막자고? 그럼 왜 기독교는 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정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공지사항, 우리나라 동성애단체는 단일단체 이거 딱 하나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도 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단체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딱 단일단체 한 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지사항으로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은 저처럼 동성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혐오 인물 혹은 호모포비아라고 이분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에 혐오 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3명 주적을 살생부를 띄었어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은 좌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명을 죽여라라고 이 단체가 확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염원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에요. 왜? 동성애의 끝이 뭔지 난 아니까, 그걸 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고 저를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 3인방 중에 대한민국에 제일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이름을 딱 올리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있겠죠.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라서, 아니 여러분, 암으로 죽던 노인성 질환으로 죽던 한 번은 내가 요단강 건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순교당하면 이 부족한 죄 많은 여만섭이 순교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큰 상을 받는데 내가 그게 뭐가 싫습니까? 난 우리 순교당하는 기도 제목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오늘 이 귀한 교회 올 때도 혼자 운전해가지고 왔지, 저는 전혀 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해서 보니까 뭐 그 문자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문제를 말한다든지 우리 동성애 반대 서명 카톡방도 있거든요. 이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테러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머리카락 볼 때마다, 야, 이 성령의 권능을 느낍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게 하시는 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내가 있고 애가 셋이 있는데 애들한테 조금씩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가지고 아내하고 애 셋을요 5년도 더 돼서 이제 외국으로 딱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막내 꼬마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세 돌이 안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진짜 사랑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신사참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종교회, 변종복음, 변종기독교에 우리 자녀 셋이 자라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시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바른 복음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자지만, 그리고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 막으려고 막 이렇게 일선에서 애쓰는 부족한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 우리 도와줍니까? 없습니다. 우리 도와준 국회의원도 없어요. 저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법이 몇 개가 올라온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한 개가 법안이 상정됐겠지, 뭔 얘기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동시 4개가 올랐어요. 4개가. 왠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골키퍼는 기독교 하나인데 골 차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면 막다 하나라도 뚫리면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법안 4개를 올릴 정도로 국회의원들을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누가 하나 나서서 해줍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았냐는 거, 이번에 지금까지 잘 막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 예를 드리자면 저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애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큰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하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막 애들 다 외국 보내고 진짜 죽기 살기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몇 명만.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2개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서명만 잘하면 됩니다. 서명만. 서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동안 이제 기도하고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010-7494-0124라고 있죠? 이쪽으로 실명,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 이 3개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카톡방에 초대를 하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그럼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으면 뭐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명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명운동. 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표가 많으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60만 표 가지고 지금 막 국회의원들을 법안 4개까지 올릴 정도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많이도 바랄 거 없습니다. 우리 100만 표만 나오면 돼. 100만 표만. 그럼 국회의원들은 60만 표 얻으려다가 기독교 100만 표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러니까 100만 표만 모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라고 확 서명운동을 일으키면서 60만 개를 만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서명운동을 맞불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맞불작전을.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을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서명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봉화작전인 거죠. 봉화작전. 서명하자라고 봉화를 띄우면 거기에 링크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이버 아이디, 카톡 아이디. 여러분 카톡은 다 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바로 연동이 돼서 서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초면 됩니다. 10초만. 카톡 아이디만 있으면. 그런데 그 10초를 하나님께 바칠 100만 명이 필요한 거죠. 10초를 하나님께 헌신할. 그래서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는데 다만 지금 서명운동 한다 이거만 알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와서 1초만 보면 되면 1초 딱 봤는데 오늘 서명운동 해야 되네? 그러면 꾹 누르면은 카톡 아이디 있으면 바로 서명이 됩니다. 링크만 타면. 그런데 나는 전혀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아들한테 주세요. 아들 보고 눌러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는데 010-7494-0124로 실명의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요. 이분이 혹시 이제 좀 동성애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부 사정을 볼라는 사람 안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걸 판별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초청하는 시간은 걸리지만 하여튼 검증한 다음에 저희가 초청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서명 운동만 하시면 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서명지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오늘 이제 유튜브로 들은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일로 주면 되는데 이 번호가 누구 번호냐? 진짜 제 번호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번호로 연락 주셔서 다른 번호 없어요. 아 여러분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여러분 번호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셔도 안심하고 주셔도 돼요. 한번 전화해 보실래요? 받아 1번이 누군지 제가 상을 좀 드려야 되나? 한번 010-7494-0124 한번 전화해 보시면 제가 이거 받아볼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서명운동 잘 해가지고 1204가 1번입니다. 1204 누구세요? 1204 1204가 1번으로 전화. 아유 저기 우리 형제님 1204 1204 1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 믿어요. 자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요 여러분은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예요. 되게 쉽죠? 10초만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루에 10초만. 그래도 우리가 이깁니다. 두 번째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유튜브 채널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동성애 문제를 열심히 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또 두 번째 할 일이에요. 레인보우 리턴즈.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 누르면 염한섭 원장이 구독자 수 많아지면은 광고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채널은 유튜브에 애초에 공익 신고로 저희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는 제가 유튜브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순수성이 깨질 것 같아서 아예 공익 채널로 신고를 해서 광고 자체가 안 붙습니다. 아예 광고 자체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냐면요. 지금도 87,000명이나 작진 않은데 토요일마다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180분이거든요. 민주당만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 하자라고 결정하면 내일이면 통과됩니다. 그냥 180명이 그냥 찬성 눌러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또 차별금지법 법안 올린 사람 중에 민주당 5선 의원의 이상민 의원이라고 유명한 분 있거든요. 대전의 5선.
그분이 또 지금 총대 메고 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찬성을 못 누르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수로 설득합니까 민주당을?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21대 국회 지금 3년 넘어가 3년 넘어가고 하고 있어. 3년 넘어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하면 우리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거예요. 이 기도회가. 그런데 토요일에 기도하러 가면요. 민주당의 당직자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독교 단체가 와서 포괄적 차별 군조를 막는 기도를 했다. 하여튼 이게 매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구독자 수가 같이 올라갑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안 합니다. 포괄적 차별 군지법을. 그러니까 8만 7천 명 가지고는 약해요. 아직까지는 한 30만 명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한번 누르면은 내가 힘을 하나 더 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독 누르는데 10초면 되지만 그게 엄청난 힘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 레인보우 리턴즈에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두 가지 하는 겁니다. 010-7494-0124로 이름, 핸드폰 번호, 교회 이름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쓰면 돼요. 쓰면 되면은 우리가 잘 검증을 해가지고 서명운동방에 초청을 할 테니까 하여튼간에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오라가라도 없어. 우리 모임도 없어요. 그냥 서명 정보만 깨끗하게 올리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레인보우 리턴즈에 구독을 딱 눌러줘서 힘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개만 잘 해주시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